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야외 촬영을 한번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사무실 뒤편으로 한번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급 관련된 이슈 혹은 미분양 관련된 이슈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이제 상담 같은 것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같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100이면 100은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십상이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상대방이 이걸 좀 만류해줬으면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답 나오는 게 뻔하니까요. 앞으로 공급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사실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자, 그만큼 집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많이 두렵다라고 하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어야 되거든요. 자, 다양한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입지에 주변 시세보다 1억 이상 싼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거는 오늘 당첨 발표된 축전료 에일린 애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충분히 괜찮은 입지라면 가점 60점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무조건 집을 사라, 집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예외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구축 아파트를 현 시세보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내놓으면 집이 안 팔리니까 급매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급매를 잡는 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경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제 카페 같은 데서도 확인해 보면 매번 이제 낙찰가를 맞춰라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무주택자들만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시세보다 1억씩 싸게 받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되는 범주의 안에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상황에 따른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작년 2020년만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021년부터는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현 시세보다 싼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어쨌든 이러려면 현 시세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고, 또 매일매일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급매 물건들은 늘상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발견된과 동시에 바로바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준을 잡고 언제든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재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좀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행하시려는 분들을 보면은 매물에 대한 가격 조사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실제로 매물도 직접 가서 보시고, 임장은 당연히 갔다 온 거죠. 부동산이랑 같이 하는 신뢰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다 둘러보고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정말 사도 되겠냐고.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고, 사실 질문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초반부에 말씀드린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체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끼리 뭔가 협의가 다 되어 있으면 저를 찾아올 일도 없는 거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란 것이 특성상 경험을 쌓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기준이랄 게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의 한마디에 흔들리기 십상인데, 직접 물건 조사하고 임장하고 시간을 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전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리고 임장 한 번 안 나가보고, 그리고 매물의 시세 한번
안 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공급 물량이 많다는데 관망하는 게 맞다. 혹은 미분양 쏟아지는데 이거 지금 사면은 가격 떨어진다. 두 가지 말을 공통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평소에 말을 해왔다라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람을 조금 더 믿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같이 고민해 나가고 더 좋은 대책은 없을까를 강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나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그럼 안 하는 게 맞겠다. 너로 인해서 안 하는 거야? 그랬다가 뭐 가격이 나중에 오르면은 야, 이거 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가 가격이 안 올랐는 거 아니야? 괜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죠. 다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기준을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성공이란 것은 그저 남들보다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그리고 혹여나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하더라도 그 언저리까지 갔느냐, 이런 것이 투자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단 한 번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면은 폭망한다, 실패한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안 사는 게 성공인가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은 그 어떤 성공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혹여나도 이런 고민 후에 좀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아파트를 직접 찾아보고 매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 카페 안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묻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잘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가 다였고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초점 맞춰가지고 잘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